우리는 왜 늙어서 공허해지는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남보다 10년, 20년 더 오래 살기도 하고 큰 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죽음은 모든 인간 존재 위에 놓여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조건이다.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삶에 대한 태도도 조금 달라진다. 인간의 삶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불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인간은 유한한 육체와 불완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고통이 전혀 없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세상을 살펴보면 육체적으로 병을 앓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을 품고 살아간다. 이 점이 인간 존재의 또 다른 신비로운 특징이다. 재산이나 지위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평온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조건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이 동시에 찾아온다면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평온하다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면 인간은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등장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부모의 기대, 학교의 기준, 사회의 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생존과 인정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보다 조직의 기대를 먼저 고려하는 삶의 방식을 체화하게 된다. 상사의 기대, 조직의 목표, 사회적 성공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능력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부모들이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자신의 건강이나 욕구는 뒤로 미루고 가족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러한 삶은 분명 숭고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면도 있다.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생의 후반부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나타난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역할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매일 해야 할 일이 명확했던 삶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깊은 공허감이나 혼란을 경험한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사는 법은 배웠지만 혼자 살아가는 법은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능력,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은 교육 과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거의 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 하나는 중년 이후에 서서히 새로운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돌보는 기술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돌봄은 단순히 건강 관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다. 걷기, 글쓰기, 독서, 사색, 예술활동, 자연과의 교감 같은 활동은 인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 이끌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삶의 근본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인간은 결국 늙고 약해지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기만 하면 삶의 후반부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시간은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삶을 비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의미다. 인간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된다.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인생의 후반부를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키우고 삶의 근본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철학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년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 약과 수술로 연장된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그 사실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깊이 있게 만드는 조건일지도 모른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남의 기대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돌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의 지혜는 어쩌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